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40에서 50대 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와 상법 개정이나 배당 분리 과세 등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 20, 30대 분들도 유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이후에 사용할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도 있고 직장인들의 경우 퇴직연금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 투자를 통해 임대료를 받거나 원룸이나 아파트 투자를 통해 월세를 받는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월배당 ETF만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으니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달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136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정 생활비는 192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최소 생활비 기준 70만 원이 더 필요하고 적정 생활비 기준 13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평균값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속 자료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파랑색은 매월 중순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입니다. 우선 가장 안정적인 금리형 ETF를 보면 평균적으로 3%가 조금 안 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배당 상품이다 보니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변동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형 월배당 ETF로만 한 달에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4억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거나 국내 국채를 기준으로 하는 ETF들은 듀레이션에 따라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외를 했습니다. 국채에 직접 투자를 해서 만기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손해날 일은 없겠지만 국채 ETF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기업에 투자하는 리츠 ETF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보면 8%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츠 기업들은 보통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싱가포르나 미국, 일본 리츠 ETF에 비해 국내 리츠 ETF들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타이거와 코덱스의 대표적인 리츠 ETF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려면 1억 4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고배당주로 이루어진 월배당 ETF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 상승률이 낮은 ETF들은 비교적 최근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고배당주로 이루어진 월배당 ETF들은 2025년에 들어와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4%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기가 높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나 플러스 고배당주로 매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2억 9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중이 다르거나 운용 수수료 차이 등으로 인해 배당 수익률이 차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과세 효과가 있는 국내 커버드콜 ETF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버드콜 ETF들은 콜옵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기가 높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에 투자해서 매월 100만 원의 분배금을 받으려면 7,8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은 6,35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매월 100만 원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다 보니 앞에서 확인한 월배당 ETF에 비해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커버드콜 ETF는 OTM,
ATM 등 전략에 따라 다르고 데일리, 위클리 등 주기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고 주가 상승기에는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기업들로 이루어진 커버드콜 ETF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보면 앞에서 확인한 국내 커버드콜 ETF와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이례적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라이즈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상품에는 6,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2025년에 들어와 현재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는 16% 정도 상승했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1.2%만 상승한 것을 미루어 보아 확실히 커버드콜 ETF는 주가 상승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확인한 월배당 ETF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나누어 담았을 때를 가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안정적인 금리형 ETF 25%, 리츠 ETF 25%, 국내 고배당 기업으로 이루어진 ETF 25%,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커버드콜 ETF 25%를 담았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한 달에 12만 5천 원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2억 2,5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고 오로지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이는 ETF로만 구성하면 2억 8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커버드콜 ETF나 리츠 ETF의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인 금리형 ETF의 비중을 낮춘다면 투자금은 줄어들 수 있으니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자료를 통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배당 ETF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투자금에 대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배당 ETF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고 상품명들이 비슷해서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가 상방이 막혀 있다 해도 투자금 대비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배당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단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를 통해 들어오셔서 많은 배당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